재테크할 때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 중 단 한 유형만 돈을 버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만약 어떤 일이 쉽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그 전부터 그것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당신은 그저 그 일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소위 말하는 투자의 감이란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현장에 가서도 그 아파트에 아이들이 얼마나 사는지 알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가 한 층씩 걸어 내려오며 복도에 세워진 유모차 수를 세웠을 정도이다. 불확실함에 두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뚜벅뚜벅 걷고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다. 차츰 시간이 흐르자 변화는 찾아왔다.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행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동안 잘 몰랐던 부동산 재테크로 돈을 벌고 싶다면 무엇보다 그 일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태도가 결과와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나중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믿는다. 재테크를 처음 마주하게 될 때, 특히나 이제 이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자 할 때 세 가지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일단 첫 번째는 시니컬한 태도. 야, 부동산 끝났어. 야, 인구 줄고 있잖아. 야, 지방 소멸 안 들어갔어? 야, 지금 빈집이 늘어나고 있대. 일본처럼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있고 그런 태도를 또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려워하는 태도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 그래, 부동산 투자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또 생각들이 들게 되죠. 자, 거기에서도 실제로 이걸 행하는 데까지 좀 어려움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나아지기 위해서는 하나씩 생각을 해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니컬하진 않았어. 그닥. 저는 약간 긍정적인 편이라서 긍정이라서 그렇게 시니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두렵죠. 왜냐면 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리고 주변에 뭔가 투자를 성공한 사람 얘기를 못 들어봤어. 다 망했네, 누가 뭐 이혼을 했네, 뭐 몰래 투자를 해가지고 싸움을 했네, 막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래, 투자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냥 적금이나 들고 월급이나 잘 모으자. 이런 생각을 꾸준하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적금을 열심히 모으고 월급을 모으고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나아지는 건 별로 없고 뭔가 그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배워보자. 부동산 그러면은 내가 아직은 모르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책을 보게 됐고 그 책의 저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서울로 가자.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로 왔잖아요. 진짜. 저한테는 그게 진짜 행동으로 옮긴 게 투자로 바로 막 투자를 한다거나 막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은 첫 번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부동산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 세 가지 태도가 해당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예 무관심 태도. 부동산 투자라는 거, 뭔가 주식 투자 이런 거는 그냥 나의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무관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시니컬한 태도가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 너 나이 운 좋아서 된 거 아니야? 이때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간 시니컬한 태도를 가졌고 그때 제가 너나이님이랑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너나이님께서 부동산 투자를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낙관적 태도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게 마냥 이 상황을 좋게 보는 낙천이랑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를 고를 때도 망할까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잘 골라서 투자하면 사실은 그거는 망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고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투자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낙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너무 이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마냥 좋게 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마냥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대응해 나가면서 그거를 좋은 성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낙관적 태도인 것 같거든요. 책 문구에 보면 불확실함에 두렵기도 했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뒷문장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걷고 매일 해야 할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우리가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매일 내가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너나이님 경험을 통해서 또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나이님이 이제 임장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도 세보고. 맞아요, 진짜. 왜냐면 이제 어떤 아파트들을 좋아하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임장을 가서 하나씩 해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굳이 그럴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라는 생각하는 것들도 은근히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잘하고 싶다면은 아래의 순서를 나가야 된다라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경제와 투자 관련 서적이 읽는다. 지금 너나이님도 초반에 한 100권 이상을 맞아요, 100권. 자본주의 돈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책은 100권 이상을 읽었고 저희도 뭐 책 꽤 어마어마하게 읽을 수밖에 없었죠. 네. 100권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혹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근데 같은 분야의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읽을 때는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5시간,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들어봤던 이야기, 쑥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초반에는.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뭐 100권이 아니더라도 한 권을 읽어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늘려가다 보면은 이게 더 읽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보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해서 투자 동료를 만든다. 이거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3명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희 너나이님하고도 그런 사이니까. 저희가 네. 처음 이제 그 투자 모임에서 너나이님을 처음 만났고, 너나이님 같은 경우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내성적인 그런 분이셔가지고, 막 먼저 와서 막 인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저 또한 그때 지방에서 막 상경해가지고, 뭔가 이 서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투리가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위축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게 좀 잘 없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너나이님을 보면서, 아, 너나이님은 원래 좀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책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 거의 매일 임장을 가고, 식사도 식당 잘 안 가고, 그냥 김밥 그냥 먹으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 퇴근 후에 그렇게 임장을 하고, 정말 제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의 노력을 쏟은 게 이 책을 보고 전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노력으로 실력을 키운 사람이구나. 부동산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나랑 달랐구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이제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료들을 만나고, 또 주변에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만나면 같이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특히 맞아요. 앞에서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고 장기 보유해야 된다. 이거는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혼자서 오래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투자 종류를 잘 만들고 그 안에서 나 또한 좋은 동료가 돼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투자를 실행한다. 당연하지. 이거 하기 위해서 여지껏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1번에서 3번을 반복한다. 지독한 반복, 그냥 반복도 아니고 지독한 반복이 돼야 돼요, 정말. 저도 실제로 투자 동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너나이님을 만났죠. 근데 실제 이렇게 매일 여름에 임장 가고 얼굴이 까매지고 뭐 회사 동료들이 뭐 되게 어려워하고 하는 것들에서 노력은 느껴졌지만 그게 실제로 무슨 감정이지? 라는 거는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는. 근데 너나이님이랑 같이 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너나이님이 키가 크시니까 보폭이 엄청 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엄청 열심히 쫓아갔었는데 거의 12시간을 밥 한 끼를 안 드시고 임장을 하시면서 아파트 시세하고 아파트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같이 다니는 그 제자들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서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찐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한번 처음 임장을 해보면서 느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임장이라는 행동을 하면서 너나이님이 쌓아온 노력들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적도 있는데
이제 저는 워킹맘이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한정돼 있으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이제 부동산 그 매물 보는 예약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편의점에 이제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삶은 계란을 2개 이렇게 있는 거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건강 챙긴다고 이제 단백질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먹고 있는데 그 맞은편이 고깃집인 거예요. 근데 그 고깃집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들이랑 남편이랑 떨어져서 혼자 삶은 달걀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집으로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매물 예약은 잡아놨는데.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올라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그날 집을 되게 열심히 보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도 제가 뽑아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너나이님이 보낸 세월이 어떤 세월이었을지가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성실하게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임장을 하고 아파트를 보고 부동산에 가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만나보고 하는 행위들을 정말 성실하게 하면서 해나가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실제로 1번에서 3번까지의 단계들을 해나가시는 것들이 여러분들 또한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 강의도 필요한 강의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 대출이나 세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강의들 여전히 듣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투자 동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투자도 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책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태도가 결과와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나는 그것을 하나하나가 모여 나중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믿는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낙관적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낙관적인 태도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시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태도로 해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나눠봤습니다. 조금 전에 자모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태도와 결과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그 하나하나가 모인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책을 읽는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10페이지만 읽어도 많이 읽는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목표를 10페이지로 딱 정해놔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10페이지가 아니라 조금은 더 상향된 목표를 잡으시고 행동하는 것이 저는 그 한계를 깨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할 수 있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나중에는 정말 크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고 저희가 성장했던 방법도 그렇게 성장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직장 월급이 185만 원이었어요.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집값이 좀 저렴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직장을 얻어서 살까? 이렇게 고민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자산이 막 폭등을 했던 시기를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이거 내 일이 아니구나. 유튜브로 봤을 때만 해도 제가 뭐 메모해 놓고 나 공부했다, 나 좀 그래도 부동산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정보가 다 다른 거예요. 유튜브에서 책에서 하는 말이 뭐 여기는 상승한다, 누구는 하락한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제 기준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너나이님 강의를 처음으로 듣게 됐죠. 진짜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를 정말 느꼈어요. 제가 막 여기 좋을 것 같은데 했던 지역이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보단 여기 더 좋은 곳이 있어. 같은 돈이면 더 좋은 데가 있구나. 정말 그 내 집 마련할 때 모든 것들을 강의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처음 부동산에 가면 이제 현장에 나가니까 강의에서 들은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이런 걸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서울, 경기도 내에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내 집 마련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서울에 20평대로 4억 중반에 매매를 했습니다. 진짜 계약 당시만 해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도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여기는 정말 내가 가족이 생기면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파트를 제가 살게 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 매매 계약서를 이제 가슴에 품고 그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들었던 감정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이제 제가 살아갈 집이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해낼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 됐습니다. 월부에서 너나이님이 사람들 내 집 마련을 진심으로 좀 도와주고 싶어 하고 월급쟁이로 사셨는데 같은 월급쟁이로 사는 사람들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나 부동산 좀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서울에 내 집 마련은 너무 비싸서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저 강의 하나 듣는다고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결심을 하고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면서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